이 모든 내용에 있어서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또 지적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때마침 타이밍이 맞아서 우리 김정현 변호사가 이렇게 헌법소원을 했다라는 부분 굉장히 눈에 확 띄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어떤 효능감,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걸로 막을 수 있는 것이냐, 이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건 우리 김규현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예. 헌법학계에서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통설이 권한대행은 이런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통설이에요. 그래서 통설대로만 간다면 이거는 막을 수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학설로서만 존재해 왔었고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벌어져 갖고 어떤 판례나 어떤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이게. 아니 뭐 엄연히 소수설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법적인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 외에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 더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법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 다른 수단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뜯어보자면 앞서도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쟁점을 따지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하셨지만 한덕수라는 인물이 자격이 되느냐, 지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로 지명한 사람이 이 사람은 적절한 사람이냐. 뭐 요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그 당시 여당 몫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처음에 이완규 이름이 거론됐었다. 이 이야기도 나오고. 약간 이완규라고 하면 검찰 내에서는 약간 그런 분야에 있어서 상수입니다. 사실 본인은 헌법재판관보다 대법관을 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완규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검찰 내에서. 저도 이제 신임 검사 때부터 그분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그 사람은 보통 검사들은 이제 판사들에 비해서 무식하다. 그런 인식이 있고 검찰 내에서도 사실 인정하거든요. 그런 걸. 근데 이완규 처장, 그러니까 이완규 검사를 얘기를 하면은 다들 그 사람은 대법관들하고 해도 안 밀려. 법리적으로. 판사랑 붙을 수 있는 검사. 법리적으로. 뭐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리고 기존 옛날부터 약간 보수주의 그리고 검찰주의 이런 거에 약간 화신 같은 존재. 아니 그 박사 논문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제 저도 소개된 거 봤는데 검찰이 지위를 박사 논문으로 썼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 책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검사 들어오면은 그 책을 썼어요. 뭐 무슨 일종의 그러니까 검사들의 정신교육용 같은 건가요? 그렇죠. 정운교육 교관 뭐 이런 그런. 정운병 출신으로서 언짢은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뭐 이완규 처장을 비호하는 뭐 이런 발언을 법사위에서 많이 했는데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민주당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그냥 헌법재판소장으로 그냥 임명하면 못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최강욱 전 의원, 김남국 전 의원, 뭐 다른 분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인데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임명하면 국민의힘 그럼 그때 가가지고 아무 말 안 할 거냐? 명분이 있느냐? 왜냐하면 오늘 이완규 처장이 그 국회 법사위 나왔잖아요. 뭐 정당 가입한 적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긴 냈어요. 가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제처장이 됐던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타이밍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3년이라는 기간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게 다냐 이런 생각은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완규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 저희 제작진이 원고를 만들어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그 전국 검사들의 대화 거기 등장했던 이완규. 그러니까 역사의 주요 장면들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은 뭐 두번 말할 것도 없이 그 안가 회동 이른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상민 또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 그다음 민정수석 거기에도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름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란 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란 존범이죠. 거기서 핸드폰을 다 바꾸자 뭐 이런 논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비교적 가장 최근까지 검찰이 계셨으니까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전화기를 바꿨다 혹은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면 그 상식선에서 검찰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른 증거만 좀 있으면 검사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와 구속시킬 수 있겠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을 했네 이미. 구속시켜야지. 이 생각부터 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헌재 재판관 후보라는 거. 지금 사실 뭐 정당 경력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범죄 혐의를 받는 범죄 혐의자를 지금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거는 이거야말로 진짜 헌정사상 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 그렇죠. 기존의 헌법재판관들, 기존의 대법관들 현재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건 법조인 전체가 사실은 어떤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